2차 방정식에서 지난번에 2차 방정식에서 기본 2차 방정식 계산은 그냥 하면 됐었잖아, 그치? 뭐 허수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뭐 최고차가 그냥 x제곱 또는 뭐 이런 게 아니라 루트 2x제곱 이런 것들 i로 시작하는 그런 개수가 나왔을 때 그 앞부분 먼저 없애서 계산하면 조금 더 편했다, 그치?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되면 다행인데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간적으로 잘 안 보일 때가 있잖아.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근해 공식에 넣는데 근해 공식에 대입을 했는데 그 근해 공식에서 2a분의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안에 또 계산하다 보면 또 루트가 나오는 경우가 나올 수 있잖아. 그럴 때 이중분호 푸는 것도 우리가 잠깐 이야기했었지, 그치? 그런 거 했었고 이제 오늘 해야 될 거는 이 판별식은 좀 놔둘까? 판별식은 뭐 간단하게 그냥 내용만 정리하고 넘어갈게. 판별식부터. 자, 2차 방정식의 판별식. 판별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서 근해 공식을 했을 때 근해 공식은 x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 4ac인데 우리는 판별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 근의 종류를 따지는 거잖아요. 실근이냐 허근이냐, 맞죠? 근데 이제 좀 더 자세히 가면 실근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냐 중근이냐 아니면 허근 중에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이냐. 어쨌든 실수 허수를 구분하는 제일 중요한 기준은 근호 안에 있는 수가 0 또는 플러스 얼마면은 이거는 실수, 이 안이 음수면은 이거는 허수였잖아, 그렇지? 그래서 근호 안에 있는 거에 관심을 둔다, 그렇지?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근호 안에 있는 b제곱 빼기 4ac 이 부분을 계산해서 얘가 0보다 크거나 0이었거나 0보다 작거나 세 가지 중 한 거야, 그렇지? 그때 이 두 개는 뭐라고? 실수가 같기 때문에 실수근을 갖는 거야, 그렇지? 실수근을 갖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된다, 그렇지? 근데 이때는 실근이야, 근데 중근이다, 그렇지? 중근은 서로 다른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두 실근이라는 말을 써도 중근도 있고 서로 다른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면 그냥 두 실근이라고 그러면 그게 두 실근이 같은 근일 수도 있어. 그래서 중근은 개수로 말할 때 좀 애매해, 상황에 따라. 근이 몇 개야? 한 개라고 해야 되나 두 개라고 해야 되나 애매한 상황이야, 그렇지? 근데 교점의 개수를 따질 때는 한 개가 맞아. x축과의 교점은 한 개야, 확실히, 그렇지? x축과의 교점이 몇 개? 두 개. 이게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는 거고,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얘는 중근을 갖는 거야, 한 개. 교점은 확실히 한 개야, 그렇지? 이거는 이제 허근인데 허근도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 마이너스가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몇 i 이런 식으로 나타날 테니까, 맞죠? 그래서 이것도 굳이 쓰면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은 x축과 x축 어쨌든 실수축이기 때문에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안 만나게 그려져요, 맞지? 별 어려운 건 없다, 그렇지?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낼 수 있는 문제는 너무 간단해서.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근을 갖는다 말은 애초에 이 식이 똑같은 근이 나온다라는 거, 얘가 알파면 이 식이 x-알파, x-알파 이렇게 중복된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얘가 a의 x-알파의 제곱꼴로 정리되니까 중근을 갖는다는 말은 저 식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된다 하는 거야, 같은 말이겠지, 그렇지? 뭐 그런 내용만 좀 잘 이해를 해주면은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 자, 근데 어렵게 생각되는 게 155쪽에 문제를 한번 써볼게. 맨 밑에 있는 문제, 그 노란색 박스에 써져 있는 거.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m 더하기 a x 더하기 m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2m 더하기 a는 0. 자, 일단 이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는 거는 m과 a는 상수일 뿐인 거야. 너무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지금 상태로는. 그치? 1, 이만큼이 개수, 이만큼이 상수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때 이 값이 실수인 값 m 이거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는다. 중근을 성립한다.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이 말은 m에 대한 무슨 식? m에 대한 항등식. 이게 막 나오면은 모른다고, 그쵸? 그래서 항상 이런 표현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치? 무조건 나올 거야 하고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습관돼서 이제 다 생각나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중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이어야 되지, 그치? 판별식은 우리가 b제곱 빼기 4ac 이 부분 말하는 거니까 x에 대해서 우리가 풀 때 여기서 x 값이 어떻게 되냐면 근해 공식에 대입하면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판별식만 따질 거야. 중근 갖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중근을 가지려면 b 제곱하면은 4m 플러스 a의 제곱 빼기 4ac 이게 0이어야 되는데 일단은, 그치? 그럼 4 먼저 약분하죠, 이렇게. 그럼 m제곱 빼기 m제곱 없어질 거고 a제곱은 안 없어지겠다, 그치? 그래서 a제곱 더하기 2am 그 부분만 남은 거예요. m제곱은 지워지고 그 다음에 얘랑 얘가 플러스라서 뭐가 돼? 플러스 2m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는 0이 됐어. 쌤 이렇게 정리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m에 대한 방정식이기 때문에 m에 대한 방정식은 m값에 뭘 집어넣어도 상관없으려면은 m에 대한 1차꼴로 정리할 때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치?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은 얘가 2a 더하기 2의 m 나머지는 다 넘겨도 되고 그대로 놔둬도 되는데 이건 뭐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이런 꼴이야. 그치? 근데 이게 되려면은 a 값이 뭐여야 돼?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 되잖아. 얘는 마이너스 a로 묶으면 a 빼기 1이고 얘는 2로 묶으면 a 더하기 1. 안 되는데? 뭐 잘못 정리한 거 있나?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요거 잘못했나? 문제를 잘못 쓴 게 아닌데? m제곱 a제곱 플러스 2am 이거 없어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맞는데?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아 그래? 이거는 맞지? 얘를 넘긴 거 아니야? 지금? 그럼 이것도 맞는데? 뭐가 잘못했지? 맞는데? 왜 식이 왜 이렇게 잘못 나와 있지? 쌤이 잘못 쓴 게 있나? 플러스 2am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2m 마이너스 a 뭐를 잘못 썼지? 맞는데? 아 여기가 아예 제곱이라고 나와 있네? 맞죠? 여기가 제곱이라고 나와 있네. 그러면은 더 편하네 식이, 그치? 식이 더 편하게 나오네. 아 미안하다. 이상하다. 오늘 계산 실수하지? 어제도 그러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a제곱도 여기서 a제곱이랑 같이 없어질 거야, 그치? 그럼 계산이 더 편하게 나오겠지. 그러면은 2a 더하기 2의
m은 저절로 0이 됐다. 그렇지? 이 모양 성립해야 되니까 얘만 0이면 되겠지. a 값이 마이너스 1이면 된다. 이렇게. 맞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한 실수 a의 값을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이다. 됐어? 여기까지? 이렇게 되겠네. 그렇지? 됐어. 그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내용을 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 저거는 이미 공식은 다 알고 있고 중3 때 많이 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 혹시 중3 때 이거 교과서에 나오나?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 이런 거? 교과서에 나왔었어? 자,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아니라 근과 계수와의 관계. 자, 얘네들의 두 근이 근의 공식을 넣든 인수분해를 하는 두 근이 x는 알파랑 베타 최대 두 개까지 나올 수 있잖아. 그렇지? 이렇게 나와 있다면 중근이어도 상관없어. 같아도. 그렇지? 두 근이 있다고 존재하면 우리가 이 식은 이렇게도 쓸 수 있어. 두 근이 이거라고 하는 순간 최고차는 그대로 따라가니까 얘와 얘를 동시에 적용해서 a로 묶어서 x-알파, x-베타는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두 근이면. 맞지? 이게 1, 2 이런 게 아니라 근의 공식 넣어서 2분의 1 플러스 루트 얼마 이렇게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얼마 이렇게 나오더라도 그걸 쓰면 되는 거야. 그렇죠? 이해하죠? 무슨 말인지? 자, 요렇게 2차 방정식의 근을 알면 풀 수 있다고. 그런데 얘네들을 한번 전개해보면은 a 놔두고 얘를 전개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의 x 더하기 알파 베타. 그래서 얘가 ax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a 곱하기 알파 베타는 0 이렇게 나올 거라고. 맞죠? A로 바꾸면. 근데 이 식이 이 식이어야 되니까 원래. 그치? 그래서 A와 A가 같아야 되는 거지. 당연히 완벽하게 똑같은 식이어야 되니까. 그치? B가 이만큼이랑 같아. 그러면 얘랑 얘가 같다라는 식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하고 풀게 되면은 A가 2차라면 A는 절대 0이 아니기 때문에 A로 나누어도 되지. 근데 마이너스 A로 나누어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알파 베타는 얘랑 얘의 관계에서 같다라고 잡고 A가 0이 아니니까 또 나눌 수 있는 거야. 그러면 A분의 C 이렇게 나올 거라고. 이걸 가지고 또 앞에 1단원 내용을 섞어서 곱셈 공식 문제 내고 인수분해 문제 내고 막 지지도 보고 한다. 그치? 그런 내용은 오히려 1단원 문제 내용만 잘 이해하면 별로 어렵지 않을 거라고. 이해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 자 fx는 0 이거에 두 근이 알파랑 베타일 때 알파 더하기 베타가 10이고 이렇게 나와있다고 치자. 그때 뭘 묻냐면 f 2x-4 이거의 두 근의 합은 얼마일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자, fx가 이거라면 사실은 힘들면 식으로 쓰면 돼. fx가 0이라고 쓰면 이 fx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두 근이 이거니까 최고차는 모르겠지만 x-알파, x-베타고 이게 0일 때의 두 근이 알파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근데 f2x-4라면 이 자리에 다 뭘 대입하라는 거야? 2x-4 빼기 알파 2x-4 빼기 베타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럼 여기서의 누구는 이게 0이려면은 2분의 요 반대로 쓰지. 그렇죠? 또 2분의 이렇게 쓸 거야. 이게 여기에 있어서는 두 새로운 알파 다시 베타 다시라고 인식하고 합쳐보세요 이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얘는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8이 돼서
얘가 10이니까 18 나누기 2니까 이거 뭐 9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그치? 뭐 이런 표현이 나와도 충분히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 됐어? 여기까지? 별로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 근데 이거를 어떻게 내냐면 이렇게까지 의미를 주면은 만약 x-4라고 치면은 식은 좀 더 편하겠다. 그치? 이거의 부분의 합으로써 근데 얘네들의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어. fx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y는 fx가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1이야. 됐어? 그러면은 fx가 0이 된다는 거 y값이 0이 돼버렸다는 거지. 그치? 그럼 y값이 0인 건 높이가 0인 순간을 말하는 거야. 그치? 그때의 x값이 마이너스 1과 11, 마이너스 1과 11이라서 10이 된다는 소리야. 그치? 그런데 그러면 얘네들의 두 x 절편은 얼마일까? 이렇게 묻는다고. x 절편이 9이 되는데. 그치? 얘네들의 x 절편 두 개를 합치면 얼마일까요? 그럼 얘는 x축으로 얼마만큼 병행이동한 걸까라고 생각할까? 이게 마이너스 4면은 오히려 플러스 4만큼 병행이동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을 4칸씩 다 옮기는 거 아니야? 옆으로? 모든 것들을 다. 그쵸? 다 4칸씩 옮기면 이 점들도 같이 4칸씩 옮겨져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맞죠? 그럼 얘가 4칸 옮겨져서 3, 얘가 4칸 옮겨져서 15. 그래서 두 분의 합이 18이다. 이렇게 풀어도 된다고. 사실 이렇게 풀어도 되지. 이게 x-알파 최고차 놔두고 x-베타가 0에서의 부분인데 얘는 이 식이 a x-4-알파 x-4를 대입한 거니까 이거는. 그치? 이렇게 잡고 얘네들의 두 근이 x값이 4 더하기 알파랑 4 더하기 베타니까 이거 합치면 8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라서 맞죠?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10인 거 아니까 18 이렇게 풀어도 되지. 근데 평행이동을 이해해도 되겠다. 그치? 근데 평행이동에 대한 내용이 이 책의 맨 마지막 단원에 있어서 풀이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식으로 이렇게 풀어. 책에도 지금. 근데 이렇게 풀는 게 훨씬 낫지 나중에. 그치? 아 여기서 그러면은 3만큼 병행했으니까 요 값들이 4씩 더 커지겠네. 플러스 4 플러스 4 하면은 8이 더 커지겠지. 이렇게 푸는 거야. 맞죠? 자, 뭐 요 공식 때문에 그런 거고 여기서 정말 어려우면은 이런 걸 물어. y는 fx 함수랑 같이 이제 섞여서 나오겠지만 y는 fx가 있으면 또는 fx는 0이라는 2차 함수가 있다고 2차 식이 있다고 생각해도 2차 방정식이 있다고 생각해도 되고 2차 함수라고 생각해도 되고 어쨌든 둘 다 그래프를 표현했을 때 이렇게 표현됐다면 그렇지? 우리가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 그때 우리는 뭘 묻냐면은 요 점을 A, 두 절편을 AB라고 한다. 이렇게 잡았을 때 선분 AB의 길이가 얼마일까요? 이런 문제를 묻는다.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곱셈공식 문제라고 생각해. 의미 그림상의 이해가 돼야 돼. 그렇지? 2차 식에서 2차 함수 또는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의미는 2차 함수 그래프에서 x 절편 두 개 사이. 그렇지? x 절편. 그런 의미가 일단 알고 있어야 기하학적인 의미를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사이 길이를 물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이 숫자로 나오겠지만 표현을 하면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a분의 c인 걸 알고 있을 거야. 그렇죠? 이걸 활용해서 얘를 푸는 거야. 근데 얘는 뭐냐 하면은 선생님은 알파 베타 썼지만 어떤 사람은 이쪽이 알파 이쪽이 베타일 수도 있지. 그래서 요 사이의 길이는 뭐인가요? 근데 x값들 길이 간에 x 절편들 간에 차지. y 절편 어차피 0이니까. 그렇지? 그럼 이거는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면 알파가 큰지 베타가 큰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확실히 알파가 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야. 근데 베타가 더 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를 때는 이렇게 절대값 하는 거야. 그렇지? 얘를 구하는 거라고. 그렇지? 이 말은 얘를 구하라는 소리잖아.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제곱한 값이 그냥 알파 빼기 베타예요. 지난 시간에 말한 거 기억나나?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이랑 같다고? 그럼 얘를 제곱한 값을 먼저 구하기 위해서 이걸 풀면 되잖아.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를 제곱한 값에서 4알파 베타 빼줘야 되죠. 이렇게.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구체적으로 숫자로 나올 거야. 실제로는. 근데 이제 숫자로 안 나오니까 그냥 한번 숫자인 것처럼 한번 풀어보자고. 알겠지? 그러면 뭐가 되냐 하면은 마이너스 a분의 b지만 여기가 제곱하면은 a제곱분의 플러스 b제곱 빼기 a분의 c니까 a분의 4c가 되겠지. 그치? 그럼 얘를 통분하면은 a제곱분의 b제곱일 거고 여기 a를 한 번 더 곱해서 빼기 4ac가 나오겠네.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제곱한 게 이거니까 제곱을 떼면은 어떻게 되냐면 제곱을 떼면 루트 이렇게 되겠지. a제곱분의 b제곱 빼기 4ac 맞죠? 근데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어. 양수면 그대로 나올 거야. 음수면 마이너스 루트로 나오지. 그러니까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 상태니까 이 길이는 a 절대값 빼면 되는 거야. 그치? 루트 b제곱 빼기 4ac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어? 근데 근거 계수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이렇게 풀어도 돼. 사실 저 값이 나온다라는 거는 두 근과 근 사이 거리 아니야? 그럼 근의 공식에 넣으면은 얘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빼기 4ac랑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 4ac인데 얘가 확실히 플러스 값이니까 클 거야. 그치? 이렇게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a가 음수면은 얘가 더 크겠지. a가 양수면 그러니까 얘도 지금 정확하게 뭔지 모르니까 절대값 해야 되겠다. 그치? 그럼 빼면은 2a분의 절대값 안에서 얘는 없어지겠지. 빼기니까. 그 다음에 얘는 빼기인데 또 빼기를 하니까 2배가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a분의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루트 얼마는 절대로 루트 안이 뭐가 됐든 간에 절대로 마이너스인 일은 없다라는 거야. 애초에 이게 루트 안이 마이너스인 경우는 있을 수 있어도 그치? 그럼 이건 허수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게 실수값이면은 절대로 음수일 일은 없지. 루트 1, 루트 2, 루트 3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러니까 얘는 절대값 밖으로 루트 없이도 그냥 나올 수 있는 거야. 루트 없이가 아니라 절대값 없이도 루트 그치?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다. 뭐 편한 대로 하면 되겠다. 그치? 근데 이 내용을 알아야 나중에 2차 방정식하고 직선과의 관계에서 이거를 풀어야 된다고. 이거 사이의 거리. 얘도 얘와 얘를 연립한 새로운 2차식에서 푸는데 이런 방법으로 풀 거라고. 그치? 그것 때문에 잠깐 소개를 한 거야. 이거는. 자, 그렇게 의미를 제기하면 될 것 같고 여기서 특별히 다른 건 없네. 여기서는 두 근이 몇 대 몇이고 이런 거는 많이 풀어봐서 알 것 같고 두 근의 차가 얼마인데 이런 것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냥 한번 해보면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설명을 할게. 그리고 이제 다음 단어로 넘어가야 되는데 켤레근이라는 말이 나오죠. 켤레근. 자, 이거는 근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인데 당연히 a는 0이 아니어야 2차가 될 거고, 그치? 근데 이게 첫 번째 a랑 b랑 c가 모두 실수 계수야. 실수라는 소리야, 그치? 이때랑 두 번째 a랑 b랑 c가 실수 중에서도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유리수 계수이지, 그치? 요때는 마치 흡사하게 나왔지, 켤레가. 자, 얘가 유리 계수인데 얘가 근의 공식에 넣는데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한 근이 k 플러스 마이너스 m 루트 n 이런 걸로 나왔다고. 한 근이 이렇게 나오면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로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켤레는 두 근이. 그치? 왜냐면 근의 공식에 대입했을 때 루트 안에 있는 부분이, 그치? 이렇게 나타난다는 소리니까. 얘가 유리수면 여기 루트 있어 없어? 없지. 그치? 그럼 확실히 이 앞부분이 얘가 될 거야. 확실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뒷부분이 얘가 여기서 나온 게 얘가 됐을 거야. 유리수로 대입했다는 게 이시에,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한 근이 켤레로 다닌다. 마찬가지로 실수일 때는
실수일 때는 b가 루트 얼마 나서 여기가 루트 얼마 나와서 얘가 합쳐져서 루트로 나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실수일 때는 반드시 얘가 앞부분이고 얘가 뒷부분이다 생각할 수가 없더라고. 더 계산이 가능할 수 있거든. b가 실수면 얘도 루트 얼마인데 이거 계산 b제곱 빼기 4이 루트 얼마야. 그래서 그 루트끼리 또 계산해서 이 부분만 나왔을 수도 있는 거고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유리계수일 때만 이렇게 표현하지, 그치? 근데 실수일 때는 그러면은 한 근이 이거라고 해서 다른 한 근이 이거다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치? 근데 이제 실수계수일 때 그 대신에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은 한 근이 k 플러스 m 루트 n 곱하기 i 이렇게 나온다면 그때는 이 부분의 소수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겠지, 그치? 그렇다면 다른 한 근은 k 마이너스 m 루트 ni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여기를 알파라고 잡고 하나가 주어져 있으면 베타를 저절로 알 수 있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 계수 나머지 계수를 구해나갈 수 있어요. 맞지? 뭐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 이거. 저는 요거 잘 보고 구분해야 돼. 이렇게 나와 있어. 봐봐. 볼 때는 아는데 이렇게 실수하는 이유가 이런 거야. 봐봐. x 제곱 플러스 b x 더하기 4는 0 이거에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일 때 좀 말이 안 같다. 1 플러스 루트 2일 때 이렇게 됐을 때 실수 b의 값을 구하세요라고 했어. 됐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얘가 한 근이 이거면은 다른 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2잖아.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잖아. 라고 하면 안 돼. 왜? b가 유리수라는 말이 없고 그냥 실수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유리수였으면은 반드시 여기서 루트가 나오고 여기서 루트 아닌 게 나온다고 단정 지을 수 없잖아. 그렇지? 만약에 이게 유리수 b가 구하세요. 유리수 b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그러면 반드시 이거일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게 실수 b라고 나와서 어떻게 풀어야 돼?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 한 근을 다 직접 대입해서 b값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 맞지? 얘가 근데 이게 루트 2i였으면 확실히 뭐가 돼? 이렇게 되겠지. 얘도 실수고 얘도 실수고 얘도 실수고 다 실수고. 그렇지? 정말 많이 낚인다 이거. 근데 중위권 문제 정도 되면은 그냥 생각 안 하고 풀겠네. 근데 학교 시험이나 이럴 때 일부러 이렇게 줘서 틀리니까 그런 걸로 주면 그러면 뭐 켤레근에 대한 것도 뭐 별로 어려운 건 없으니까. 윤태반은 그러니까 한번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한 거라서 선생님이 자료를 올릴 때 고1반 2개로 올리고 있잖아, 그치? A타입이 원래 있던 애들 저기 그거라서 지금 처음 시작한 애들이라 문제까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선생님. 근데 이거 지금 윤태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치? 뭐 이반은 그런 게 아니니까 선생님이 문제는 가급적이면 일단 좀 생각을 할게. 그렇게 하고 정말 뭐 어렵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풀어주는 게 그게 아니라서 내용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빨리 넘어가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고 어떤 경우가 또 문제로 나오냐면 뭐 특별한 게 없다 여기서 특별히 뭐 어려운 건 없는데 뒤에 있는 실력 문제 이런 거 일단 먼저 하는 게 낫겠지? 선생님 먼저 설명하는 것보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 맨 뒤에 페이지는 처음에. 근데 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넘어가고 오늘은 2차 방정식과 함수에 대한 내용도 한번 하자. 사실 방정식, 부등식, 함수 전부 다 사실은 함수 문제야. 맞죠? 우리가 1차 방정식도 아무 생각 없이 풀지만 알고는 있을 것 같아. 어렴풋이. y는 2x 빼기 4라는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원래.
근데 이렇게 있는데 y는 2x 빼기 4라는 거는 y절편이 마이너스 4고 기울기가 2니까 뭐 이렇게 가겠지. 그러면 x절편은 y절편은 x 0 대입하면 그때 y값이 y절편이잖아. 그치? 왜냐면 0, 마이너스 4니까 얘는 몇 콤마 0이잖아. 그러면 이번에는 y에 0을 대입하면 x는 2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있을 때 2x 마이너스 4라는 놈은 이게 0이다 이렇게 놓으면 이거는 1차 함수. 근데 얘는 1차 방정식이라고 하지. 그럼 얘는 x 값이 뭐가 나와? 우리가 이렇게 그냥 스킬이잖아. 이거는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1차 식의 1차 방정식을 푸는 스킬을 배운 거야. 상수를 이쪽으로 넘기고 그 다음에 x에 대한 문자를 이렇게 남겨놓고 최종적으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변을 더하고 빼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x값 구하면 이게 답이었잖아. 참이 되는 x값. 그런데 이제 함수로 이제 다 이해를 하죠. 앞으로 고등학교 때 이쪽 측면을 더 신경 쓰자고. 그럼 얘는 y가 0일 때 x값 구하는 과정이잖아. 그치? y가 0일 때 x값이 2잖아 지금. 그러니까 2지 뭐. 맞죠? 자, 그 다음에 2x 빼기 4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이거를 y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지금 이 등호 관계가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y는 이렇게 이해를 해봐. y는 2x 마이너스 4인데 이게 0보다 크다라는 거, 이 전체가 0보다 크다라는 거, y값이 0보다 큰 거지. 이 그래프 중에서 y값이 0보다 큰 부분은 이 그래프에 있는 모든 점들 중에 y값이 0보다 큰 건 이런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y값들. 그치? 그럼 y값이 0보다 큰 부분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래프는 여기까지 요 경계 빼고 등호가 없으니까 이런 값들이 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때의 y값은 0보다 계속 큰 값이 나오는데 그때의 x값은 어떤 값이 나와? 어떤 이런 거 x값 대입하면 안 된다는 소리야. 그렇지? 2를 경계로 2보다 x값이 어떻게 해야 되지? 큰 거를 대입해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거의 결과는 어쨌든 우리가 1학년 중학교 때 배운 거는 이건 계산 스킬이야. 얘처럼 상수 넘기고 1차씩 남겨놓고. 그렇지? 양변을 양수로 나누냐 음수로 나누냐 조심해야 되겠지만 양수로 나누면 방향이 안 바뀌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이런 부분이 되기 위한 x의 범위를 방정식 부등식은 x의 범위를 묻는 거야. 맞지? 최대 최소는 방정식 부등식은 x의 범위, 최대 최소는 y의 범위를 따진다는 소리야. 그렇지? 이 문제가 이거를 이렇게 할게. 자 봐라. 2x 빼기 y가 x가 마이너스 1부터 해서 10까지 가는데 이거의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라고. 그럼 최대값은 최고 높이, 최소값은 최저 높이를 구하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x에 대입할 수 있는 건 어디부터라고? 마이너스 1부터 10까지. 그 마이너스 1이 이쯤 어딘가에 있을 거고 10은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니야. 그 x에 마이너스 1 대입한 이 순간부터 해서 쭉 대입하면은 이런 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 그렇지? 어디까지 되냐면 10을 대입한 순간, 이 순간까지 따지는 거야.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니까. 맞죠? 그때 최고 높이는 10을 대입했을 때 이 높이. 그럼 10 대입해보면 알 것 같아. 그치? 10 대입하면은 16이 나오죠. 그럼 최대값 16.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마이너스 6. 이렇게 풀 수 있잖아. 1차식은 운이 좋아서 양쪽 경계에 대입한 게 최대 아니면 최소. 기울기가 음수면 반대로 그려지기도 하니까. 그치? 근데 그 이상 2차부터 곡선 형태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양쪽 경계에서 최대 최소 나오는 건 아니라고. 그치? 만약에 마이너스 1부터 10까지인데 2차 함수가 뭐 이렇게 나오는 이런 2차 함수 그래프. 그러면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도 최소가 아니라 2, 4이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최소가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1차일 때처럼 2차, 3차 이렇게 곡선일 때는 함부로 직관적으로 그렇게 풀면 안 된다고. 그렇지? 잘못된 직관이. 그걸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 직관이 안 돼서 중3 때부터 애들이 수학이 나가가지고 시작해요. 또 2차 풀려면 인수분해부터 제대로 돼야 되는데 또 인수분해 싫어하는 애들 많잖아. 그럼 싫지. 좋은 사람이 어딨어. 해야 되는데 그걸 못 이겨내고 그냥 접어버리니까.
그러면 1차 함수는 이렇게 1차 함수에 대한 것도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2차 함수도 마찬가지야, 그렇지? 2차 함수도 마찬가지인데 2차 함수는 우리가 하나만 미리 좀 이야기해야 될 게 최종 목표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이 단원에서 함수하고 그 다음에 이 단원의 이름이 뭐냐면 함수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잖아, 그렇지? 함수랑 방정식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이해해보자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런데 함수는 y는 얼마 이렇게 나와 있고 얘는 그냥 한 문자에 대해 정리하고 는 0 이렇게 표현되는 식인데 그게 사실은 y가 뭐일 때 0일 때의 x 절편에 관련된 게 2차 방정식이다. 한마디로 이걸로 다 끝나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말의 표현이 이제 근이 몇 개다가 아니라 x 절편이 몇 개다. 다시 말하면 x축과 만나는 점이 몇 개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네, 모든 문제들이, 그렇지? 사실은 그냥 우리 똑같아, 그렇지? 풀어 나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2차 함수의 기본 그래프 이거 좀 알아야 될 거고 지금 따져야 되는 게 함수에 대한 걸 다시 한 번 더 하는 거니까 2차 함수 이거 안 나올 수도 있겠는데 글씨가 잠깐만 2차 함수의 기본 모양을 알고 있겠지만 내용을 다시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할 거야. 2차 함수에서 기본적인 모양 일반형은 y는 하고 정리했을 때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런 걸로 쭉 나열해서 정리했을 때 당연히 a는 0이 아니어야겠지, 그치? 이런 형태를 일반형이라고 한다. 근데 쟤를 어떻게 식을 정리하느냐에 따라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지. 저대로 그래프를 바로 그릴 수는 없잖아, 우리가, 그치? 그래서 얘를 그래프를 그리기 쉽게 고쳐, 식의 모양을. 그래프를 그리기 쉽게 식의 모양을 고치는데 그 고친 모양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표준형이라고 말해. 이 표준형이란 말은 2차 함수에서만 쓰는 말이 아니라 모든 함수에서 다 표준형과 일반형을 이렇게 구분하는 거야. 일반형은 다 정리해서 쭉 나열해 놓은 거야, 전개해 놓은 거야, 그렇지? 근데 표준형은 그래프를 그리기 쉽게 약간 식을 정상적인 모양은 아닌데 이걸 식을 우리가 이해할 그 함수만의 특징으로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야, 그렇지? 근데 2차 함수에서 특징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y 값에 대한 거를 우리가 자세하게 알고 싶을 때는 꼭지점을 이용해서. 근데 x의 값을 구해 나가고 싶어, x 절편을 내는 것들. 그때는 우리는 뭘 하냐면은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의 공식을 넣어야 되잖아, 그렇지? 이 식의 형태를 두 가지로 정리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고. 자, 봐라. 얘가 표준형이 두 가지인데 y 값에 관심을 가질 때는 특히 최대치수 이런 거, 그렇지? 그때는 똑같이 a로 묶어놓고 x-p의 제곱 더하기 q 이런 완전 제곱식꼴로 고치는 거잖아, 그렇지? 그때 이게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 돼? p, q가 되고 이 부호에 따라서 그 꼭지점에서 이렇게 그래프 아래로 볼록하냐 위로 볼록하냐를 판단된다고. 맞죠? 자, 이런 형태. 이거 아니면 두 x 절편이 알파 베타 두 근인데 x 절편이라고 이해하지 여기서는. 그렇지? 근이라는 말을 안 쓰잖아. x축과 만나는 두 x 좌표가 알파 베타다. 힘들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방정식에서는 두 근인데 그냥, 그렇지? 함수에서는 두 근이라는 말을 쓸 수 없잖아. x 절편 이렇게 말을 하는 것 뿐이라고. 그러면 얘는 두 x 절편이 알파, 0 베타, 0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맞죠? 두 x 절편이 그렇게 된다. 그럼 얘는 알파, 베타, x축, y축은 안 그리는 거 오히려 더 유리해. 이렇게 a가 플러스면 이렇게, 그렇지? a가 마이너스면 이렇게 정리될 거야. 크게 두 가지로 나눈. 됐나? 이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여기서 주로 담당하는 거는 꼭지점을 알고 y값이 중요하니까 최대, 최소에 대한 정보가 있거나, 그치? 또는 꼭지점에 대한 정보가 있거나. 꼭지점에 대한 정보를 알면 또 이 축의 방정식이 x는 p를 축으로 한다 이런 조건이 있을 때는 표준형으로 시작해서 2차 함수를 풀어나가는 거죠. 맞죠?
근데 x 절편이 착하게 정확하게 문장으로 x 절편이 뭐랑 뭐예요? 그럼 이거라고, 그렇지? 근데 착하게 안 주고 x 절편이 뭐랑 뭐예요? 안 주고 그냥 0, 알파, 베타, 아니, 알파, 0, 베타, 0 여기 0인 게 중요한 거라고, 그렇지? 이렇게 점 두 개를 주어주면은 그것도 이거라는 소리야, 그렇지? 이해되죠? 자, x축과의 교점의 x좌표가 알파랑 베타다. 그 말도 다 이거야. 근데 그렇게 안 주고 몇 콤마 몇을 지나고 또 몇 콤마 몇을 지나고 또 몇 콤마 몇을 지나고 이게 세 개의 점을 주고 2차 함수의 식을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면 어쩔 수 없어. 이걸로 풀어야 되지. 그래서 점을 3개 주는 거야. 왜? 미정계수 A, B, C 3개 나오기 때문에 미지수 3개 나오기 때문에 식도 몇 개 필요해? 3개 필요해. 하나 대입하면 식 하나 나올 거야. X, Y, Z. 그렇지? 또 하나 나오고 또 하나 나오면은 연립방정식으로 3개의 식을 가지고 A, B, C를 구할 수 있다. 근데 이게 1,0, 2,0, 3,5 이렇게. 그럼 이거는 이렇게 풀어도 되긴 하지만 이거 아니다. 이건 뭐야? 이걸로 풀면은 1, 2 대입하고 A는 뭔지 모르는데 그때 3, 5를 대입해서 3이랑 5를 대입하면 A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건 좀 조심해야지. 점 3개라고 다 그런 점 3개가 아니라고, 그렇지? 요거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다. 맞죠? 요렇게 이해가 된다. 별거 아니고 그 다음에 2차 함수에서 개수의 부호 내용까지만 조금 할게. 지금 새로운 거 배우는 건 없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정리를 좀 해줍니다. 여기에서 부호 판단하는 경우가, 그렇지? 자, 우선 첫 번째 A가 양수다. 그냥 A는 0보다 크다라고 쓰는, A는 0은 아니니까 2차라면은, 자, A가 플러스일 때 이때는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죠?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 될 거예요. 맞지? A가 마이너스일 때는 위로 볼록한 모양이 될 거예요. 이거는 뭐 너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B의 부호를 보고 지금 판단해야 되는데, B의 부호는 우리 어떻게 판단하냐면 쟤네들을 우리가 꼭지점을 판단하는 거야 지금, 그치? A로 묶어서 X제곱 더하기 A분의 BX 플러스 C라고 놓고 이 절반이 플러스 2A분의 B인데 얘를 제곱해서 4A제곱분의 B제곱을 더하고 빼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Y는 A로 묶어지고 X 플러스 이거에 제곱이 안 되면 안 돼. 무조건 되게 돼 있다고. 그 다음에 얘는 곱해서 나가서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더하기 C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이 꼭지점이 X좌표 이거 Y좌표겠지, 그치? 이걸 외우지는 말자고. 책에는 외우는 것처럼 써져 있는데 그걸 외우지는 말고 또 학교 가면 어떤 쌤은 이렇게 나와있을 때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다 이렇게 외우라고 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될 거는 이렇게 해서 X 플러스 이 값이 플러스 얼마로 나오잖아? 이렇게 나오면 꼭지점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몇 콤마로 나오지. 얘가 마이너스로 나오면 이 값이 오히려 꼭지점은 플러스로 나오는 거잖아, 그렇지? 거기에 관심을 두자고. 자, 얘가 플러스로, 둘이 부호가 어떠면 플러스로 나와? 같은 부호면은, 맞지? 자, 2x제곱 플러스 4x 이렇게 가. 그럼 2로 묶어도 x제곱 플러스 2x니까 절반을 해도 플러스 1인데 얘네들을 제곱한 거 아니야, 그렇지? 둘이 부호가 같으면 얘가 플러스로 정리돼. 거기까지만 생각하라고. 둘이 부호가 다르면 얘가 마이너스로 정리된다까지만 생각하라고. 그치? B의 부호는 생각할 때 A와 같이 생각해야 돼.
A와 같은 부호야. A와 같은 부호면 어떻게 인수분해 되냐면 X 플러스 뭐로 이렇게 되는 꼴이라. A와 반대 부호면 반대면은 X 마이너스 얼마꼴로 정리되는 거라. 이렇게. 그럼 얘가 플러스로 정리된다면은 꼭지점은 마이너스 얼마콤마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얘가 이 y축보다 이쪽 편에서 그래프가 그려지는 꼴일 거야. 맞지? 부호가 반대면은 이게 마이너스로 정리된다는 건 오히려 꼭지점은 플러스로 나오는 거니까 이쪽 편 어딘가에서 그려질 거라. 이걸 어떻게 다 모를래, 그치? 그래서 이게 A와 같은 부호면 플러스로 묶어져. 그러면 저쪽이지. A랑 B가 부호 반대야. A로 묶으면 이 부분이 마이너스로 정리될 거야, 이 부분이, 그치? 그럼 오히려 이쪽이지.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그쵸? 됐나? 근데 쌤은 고등학교 때 이렇게 안 풀었던 거야. 문제를 푸니까 허근 같은 경우는 문제를 안 내더라고. 그래프가 주어지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 희한하게. 그러니까 허근까지 다 생각할 때는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이거 당연히 알아야지, 그렇지? 그런데 다 그래프가 이렇게 y축이 이렇게 있으면 한쪽에 치우치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근 없이 이렇게 나올 일은 없더라고, 한 번도. 이렇게 나오면 난 이렇게 쓰지. 알파, 베타. 뭐 알파 더하기 베타. 그림을 믿어야 돼. 둘이 합치면 양수야, 음수야? 그림을 믿어야 돼. 음수지, 얘가 더 심하니까. 근데 이 공식이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맞죠? 근데 a의 부호는 이 그래프 보고 판단해. a가 부호가 뭐야? 플러스지. 근데 이 마이너스가 나오려면 지금 얘가 플러스니까 이만큼이 그대로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럼 b도 플러스지. 이렇게. 맞지? 이거였을 때도 할 수 있다. 또 이런 거였을 때도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수도 있는 거야. 알파, 베타. 그치? 알파, 베타 더한 게 0이네? 그러면 a,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b가 0이어야 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야. 맞죠? 이게 훨씬 빠르긴 하다. 그치? 근데 근이 다 있어 보면 문제. 허근인 경우 그래프 주어지고 부호 결정하세요. 이런 말은 잘 안 돼. 잘 안 되니까 이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 C의 부호는 어떻게 할까? A, B랑 신경 안 썼다. C는 X에다 0을 대입하면은 그때 Y의 값이 C야. 이거 Y 절편이다. 그치? 이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져. 그러면 C는 여기야 C야. C는 플러스야. 그치? 근데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때는 C가 다 음수니까 마이너스지. Y 절편으로 판단하는 거다. 얘도 알파 곱하기 베타로 판단해도 돼. A, C. 그래프 모양 보면은 A가 이렇게 있으면 알파, 베타 둘 다 음수니까 곱하면 양수지. 이 그래프 보는 거야.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그치? 알파, 베타. 곱하면 둘 다 음수끼리 곱해서 양수. 근데 A는 부호가 양수. 그럼 C도 양수. 그래도 되고 그냥 바로 C도 양수 이렇게 해도 되고. 그치? 됐지? 이렇게?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A, B, C 부호까지 알지? 근데 우리는 조금 더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 이걸 좀 깊이 생각할게. 요건 지워도 되겠네? A 더하기 B 더하기 C A 빼기 B 이거 먼저 하지 말까? B 제곱 빼기 4AC 이건 어떻게 판단하지? 그래프가 있어야 판단할 수 있는데 그렇지? B 제곱 빼기 4AC가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ABC 부호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식 자체가 판별식이었잖아 아까. 얘가 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인 거야, 그렇지? 이렇게 나와 있어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인 거야, 이거야, 그렇지? 이게 0이었으면 이렇게 그려졌거나 또는 이렇게 그려졌거나, 그렇지? 접하기, 중근각. 이게 0보다 작으면 쌤이 0보다 큰데요? 식은 0보다 큰데 맞아. 근데 판별식은 0보다 작은 거야. 이게 이 식을 말하는 게 이 판별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치? 허근을 갖는다라는 건 만나는 점을 찍을 수 없는 거니까, 그치? 요런 거. 그래프를 보고 판단하는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원래 처음부터 다 그래프를 보고 판단하긴 하지만, 이런 경우. A 더하기 B 더하기 C. A 빼기 B 더하기 C. 4A 더하기 2B 더하기 C. 이런 값들이 있어. 이런 값들은 어떻게 푸는 거냐 하면은, 혹시 아나? X에다가, 물론 ABC 부호를 가지고 막 끼워 맞춰가지고 나올 수도 있어. 이게 ABC가 다 마이너스인 경우야. 그럼 이것도 당연히 마이너스겠지. 그치? 근데 부호 잘 봐서 할 수도 있지만 얘네들은 그런 의미보다는 X에다가 도대체 뭐를 대입하면 될까를 잘 생각해. 얘는 X에다 뭘 대입하면 나올 수 있는 식이지. 저 식에다가 1. 그렇지.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그 점은 1,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거야. 이게 그때의 Y값이라고. 저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인지 모르겠지만 X가 1인데 이 점의 이 높이 Y값이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거예요. X축이 이렇게 지나면 이 값은 뭐가 돼? 높이가 음수가 되겠지.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이 값은 양수가 되겠지. X축이 이렇게 지나면 0이 되겠지. 맞지? 얘도 그러면 뭘 대입하라는 거야? 마이너스 1 대입하는 거야. 맞지? X에다가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 반드시 여기다 보장은 없어. 꼭지점이 여기가 뭔지 모르니까. 그치? 뭐 이쪽일 수도 있고 이쪽일 수도 있겠지. 그때의 Y값은 뭐냐? 그럼 얘는 이거 보고 4 그러면 안 돼. 그치? B에다가 2를 대입한, X에다 2를 대입한 거잖아. 그치? 이런 애들의 특징은 C에 아무것도 안 곱해줘야 돼. 뭘 대입한다고 C에 뭐가 곱해지면 안 되잖아. 맞죠?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나오네. 얘네들을 다 풀 수 있잖아. 대입해서 높이 판단하면 되니까. 이렇게 나와. 봐봐. 이 값이 얼마일까? 이렇게 묻는 거야. 이거는 C에다 뭘 대입해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 아니, X에다 뭘 대입해서 나오는 X에 대입한다고 해서 C 값이 뭐 앞에 곱해지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이렇게 그래? 그러면은 뭘 대입하려면 C는 아무것도 없어야 되잖아. 그럼 뭘로 묶어내까? 4. 그렇지. 그렇게 해서 얘는 뭐가 되나? 아이고 미안 잘못했다. 이렇게 나왔어야 맞는데 그렇지? 그러면은 얘는 뭐가 되죠? 4? 이상하다? 4로 묶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4분의 1 A 더하기 2. 아, 좀 이상한데? 2분의 1 B. 이게 2B였어요, 맞나? 문제가? 맞지? 그럼 얘가 2분의 1 B 더하기 C 이렇게 나왔겠지. 풀면 얘가 나올 테니까, 그치? 얘를 푼다라는 거는 얘를 4로 묶어놓고 여기는 뭐를 대입했을까? X는 뭐 대입해야 돼? 2분의 1. 2분의 1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요즘 어딘가 X가 2분의 1이 있어. 대입하면 그 높이가 이 전체 식이 아니라 그냥 요거야. 그 일부분. 그치? 이거의 부호부터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판단해. 그거의 내배니까 이것도 같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판단되겠지. 그 판단한 게 이 값이잖아. 얘가 마이너스 4로 나오면 마이너스로 묶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치? 그럼 이 부호랑 이 부호랑 같이 생각해서 이 부호가 결정되겠지.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자, 이거 하나만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 종합적으로 이거 다 알아야 되니까, 알겠죠? 요거 하고 나면은 잠깐 또 정리했다가 뒤에 이제 직선과의 위치 관계까지 할 거니까 이따가. 예제를 한번 해볼까요? 뭐로? 186쪽 그 문제 가지고 한번 해보자. 186쪽 문제. 아, 이거 좋은 문제인데. 187쪽에 있는 문제를 할게. 그게 더 편할 수도 있겠다. 그치? 187쪽에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식이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a의 부호도 정하고 두 번째 b의 부호도 정하고 3번 c의 부호도 정하고 4번 a 더하기 b 더하기 c도 정하고 a-2b 더하기 4c 이것도 정하고 뭐 여기까지밖에 없다 그렇지? y제곱 0 아니야? 아이고 이렇게 됐다. 아이씨 좀 이상해. 요렇게 됐지?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보자. 자 1번 A의 부호는 요거의 부호는 위 아래로 오목골로 판단하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는 마이너스 x제곱처럼 마이너스야 그렇지? 답은 이렇게 써야 맞겠지 그렇지? 근데 일단 표현을 이렇게 하자. B는 플러스로 인수분해돼야 돼. 이게 x 플러스로 인수분해돼야 돼. 마이너스로 인수분해돼야 돼 하는 거야. 플러스로 인수분해돼야 되지. 이렇게 돼야 오히려 이쪽으로 병행이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a랑 부호가 같다. 그래서 마이너스 그렇지? 또는 두 근의 합이 음수끼리 더한 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음수인데 마이너스 a분의 b야. 음수가 되면 없애고 나서 a의 부호랑 b의 부호 같아야 되겠네 그렇지? 이렇게 해도 돼. C는 여기야, 그렇지? C는 여기. 그래서 이것도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 그럼 얘는 대입을 안 해봐도 알 수 있어. 마이너스잖아. 맞지? 근데 대입해도 되긴 되지. 근데 이 문제는 이 가운데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어쨌든 이거 뭘 대입한 거야? 1은 이쪽에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1 대입하면은 여기 밑에 있는 값이 높이잖아. 그러니까 음수 맞지? 아 얘도 음수야. 이것도 마이너스 나와야 돼. 얘는 뭐를 대입해야 될까? 뭘 대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네. 그럼 얘를 뭘로 묶어야 돼? 4로 묶어서 4분의 1 a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b 더하기 c야. 그럼 일단 요거부터 먼저 판단하자.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해야 된다.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면 위에 있네. 양수네 이게 양수면 4 곱하기 이만큼도 양수니까 이 답은 플러스다.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된다. 됐어. 일단 그래서 요 내용까지만 잠깐만 좀 정리를 하고 조금 휴식했다가 뒤에 있는 내용까지 설명을 할게.